관동대학교 운동장입니다. 2011 대한축구협회 U리그 11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반전 마지막 상황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2번의 김민호 선수였죠. 퇴장은 당하지 않았어요. 이 주심 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장면에서 이 하이노 선수에게 경고가 들어간 거를 저희가 김민호 선수로 착각을 했는데, 그렇죠. 일단은 하이노 한 장, 김민호 그 다음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태클에서 한 장씩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한 장씩 받았기 때문에 김민호 선수는 퇴장이 아니었죠. 그 부분을 아마 조금 많이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헷갈렸고요. 자, 전반전 숫자로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양팀 대단히 치열한 전반전 경기 내용을 펼쳐 보였습니다. 일단 뭐 보신 대로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고 슈팅 숫자 자체가 좀 양팀 모두 좀 적었던 전반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방전이 좀 치열했죠. 이 양쪽 사이드에서 공이 좀 계속 놀았는데 슈팅 숫자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파울 숫자는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고가 2장씩 있었고요. 관동대학교의 한 장의 경고는 윤규 선수죠. 항의를 좀 하다가 받았던 그런 경고였고, 관동대학교에서 옵사이드를 2개를 범했는데요. 2개가 모두 왼쪽 측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왼쪽 공격 라인에서 좀 경고가 2장이 좀 나왔어요. 왼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은 좀 조심해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인천대학교가 경고 그 논란을 나왔던 김민호 선수를 빼줬어요. 이찬동을 투입을 했습니다. 한 명의 선수를 더 교체한 인천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대학교는 후반전 시작하면서 벌써 3개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게 됐고요. 관동대학교는 아직까지 선수 교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관동대학교는 일단 왼쪽 측면 수비를 맡아보고 있는 이태영 선수죠. 이태영 선수가 지키고 있는 왼쪽 측면을 어떻게 커버해 주느냐가 좀 과제로 보입니다. 일단 김주빈이 그쪽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를 좀 하면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자, 후반전도 시작이 될 텐데 일단 전반전에 있었던 경고 공방은 좀 잊어버리고 선수들 경기에 좀 집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 시작이 됐죠. 양팀 진영은 바뀌어서요. 관동대학교가 경기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고, 인천대학교가 경기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사실 부심들이 김장건 주심에게 조언을 하려고 일단은 콜을 했었는데 조언이 필요 없는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관중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 뒷맛이 개운치 않을 수 있는데 확실히 판정이 내려진 건 맞습니다. 그냥 주심도 부심의 의견을 들으러 대기석으로 왔다가 왜 그러느냐, 경고 다른 사람이 두 명이 주어졌는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마도 많은 그 처음에 이제 하이노 선수에게 주어졌던 경고가 조금 보는 사람의 각도는 이제 김민호 선수에게 주어졌던 그런 각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봤을 수도 있어요. 김장건 주심의 하이노 선수가 한 장을 받았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그 전에 김민호 선수가 조금 지금도 한 명의 선수가 넘어지면서 경고를 받아냈습니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거친 수비를 좀 하고 있어요. 원정길에 와서 또 어제 도착을 하면서 그라운드 적응도 어느 정도 또 된 상태고, 아마도 오늘 관동대학교를 한번 쓰러뜨리기 위해서 대단한 각오를 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권혁관, 김윤호 이 기술 좋은 선수들을 상대할 땐 사실 좀 거칠게 다루는 편이 수비수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반전에 한 장의 경고를 받았던 유병훈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열어주는데요. 좀 의외의 전개가 펼쳐졌고요. 박동훈. 자, 이번엔 파울 아니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나옵니다. 김주빈은 본인의 포지션으로 돌아가야죠. 자, 유병훈이 툭 찍어 차주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흘렀고, 자, 왼발 슈팅! 자, 일단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은 관동대학교에서 기록을 합니다. 김주빈이 제자리를 찾는 동안 김상민은 공격 포지션에 있다가 슈팅까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후반전은 관동대학교가 먼저 첫 번째 슈팅을 기록을 하는군요. 자, 지금 휘슬. 인천대학교의 두 번째 파울을 지적합니다.
지금은 수비 쪽에서 김상민이 볼을 걷어낼 때 좀 방해 동작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윤규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천히 앞으로 나오는군요. 자, 이윤규 선수의 왼쪽 팔엔 분명히 주장 완장이 차 있습니다만 주장 완장이 항의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는 얘기를 헛발질에서 분명히 해주셨어요. 저희 그라운드 안도 마찬가지고 바깥에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감독, 코치, 뭐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심의 판정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억울함을 호소를 할 수 있겠고 어느 정도 뭐 어필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주심의 권위에 좀 도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경기를 관장하고 진행하는 것은 주심의 권한. 지금 잘 뻔했죠. 그러나 옆줄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선수들한테는 주심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거지 권리가 있진 않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방금 같은 전반전 같은 장면은 조금 헷갈려서 이 항의하는 장면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김민호가 반대쪽으로 넘겨봅니다만 여의치 않았죠.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그러나 뒤쪽에서 이태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쪽, 그러나 키를 넘겼고 교체대에 들어갔던 이찬동이 앞으로 걷어차는데요. 관동대학교가 압박의 수위를 전반전에 비해서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송승민이 한번 길게 차보는군요. 이윤규 선수가 골키퍼 포지션을 맡은 이후로 저렇게 긴 거리를 뛰어가는 경우는 좀 드물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골키퍼가 밖으로 나와도 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상관이 없죠. 골키퍼가 나가서 골도 넣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002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과 우리와의 경기에서 바이아 골키퍼가 멀리 지금 사이드 아니에요. 김윤호 태클 피해. 이거는 주심의 찍었습니다. 이건 찍었어요. 주심의 휘슬. 관동대학교가 후반전 시작하면서 좋은 기회를 얻어냅니다. 이거는 정확히 봤죠? 빠지고 걸렸습니다. 이거는 김윤호의 영리함도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하이노가 아니었죠. 이 중앙 수비수가 이 장면에서 걸렸죠. 공이 빠지고 어쩔 수 없죠. 수비수로도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한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슬라이딩 태클로 저지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는데 그 거리 측정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킥을 계속 도맡아서 했던 유병훈이 준비합니다. 막중한 선제골의 임무를 맡고 있는 유병훈. 페널티킥으로 얻어낸 김윤호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 유병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심은 휘슬을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득점된 건 아니에요. 넣어야 1대0으로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는 페널티킥. 주심은 휘슬을 불었고요. 자, 유병훈 선수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유병훈의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전반 5분, 전반 6분이군요. 전반 6분 유병훈 선수가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자, 유병훈 선수가 후반 6분에 PK로 골을 터뜨리는군요. 참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슈팅까지 연결하기가 조금 긴 패스였거든요. 이번에는 김윤호가 아주 영리하게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1대0 승리 앞서가게 됐습니다. 자, 바로 또 역습인데요. 뒤에 빠졌습니다. 슈팅 오른발! 그러나 소위 말하는 발 안쪽에 맞았죠. 지금은 너무 힘을 좀 잔뜩 줬습니다. 자, 최세환 선수가 전반 중반에 교체돼서 들어와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 페널티킥 장면이죠. 심리전도 완전히 이겼고 킥도 워낙 좋았습니다. 글쎄요, 알고 떴어도 좀 막기 힘든 코스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렇게 구석이 그리고 위로 오는 공은 골키퍼가 막기 좀 힘들어요. 이진표 선수가 글쎄요, 유병훈 선수가 단독 샷을 받는 것을 좀 시기했나 봅니다. 앞에서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찬동. 일단은 인천대학교가 실점 이후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군요. 자, 악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수들 점점 이 신경질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컨트롤하는 팀의 경기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시즌 전적도 1승 1패.
지난해 왕중왕전 진출 티켓이 걸렸던 최종 라운드에서 관동대학교의 승리. 인천대학교로서는 많이 약이 오를 수밖에 없는 팀이 바로 관동대학교일 겁니다. 아, 지금은 아웃입니다. 1대0 되는 순간부터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경기 정말 재밌어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자, 지금 파울 아니죠? 오른쪽에도 돌아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들어갔어요. 유병훈! 이거는 조금 욕심이었어요. 나 슈팅한다! 그리고 힘을 주고 차는 바람에 많이 뜨고 말았습니다. 사실 슈팅은 임팩트 순간에 강한 힘을 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유병훈이 잔뜩 또 웅크리고 있다가 힘을 주면서 공이 많이 떴습니다. 자, 다시 헤딩. 그러나 이재광이 걷어냈고요. 몸싸움으로 이겨내고 있는 관동대와 인천대학교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자, 커트를 해냈고 좋습니다. 앞쪽에 최세환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김주빈이 먼저 처리를 하는군요. 분명히 태클 잘 피했고요. 앞쪽에 움직이는 4명의 선수. 그러나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갑니다. 지금은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네요. 김진우를 투입을 하네요. 그렇죠. 51번 51번이죠. 51번에 김진우가 투입이 되고 황홍기를 뺍니다. 황홍기가 사실 거의 이름을 불리지 못했는데 김진우 1학년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고재욱 감독이 벤치에 앉아서 경기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황홍기가 들어갔고 김진우가 투입이 됐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37번 황홍기 선수가 나오고 51번 김진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프리킥이 간접 프리킥이었기 때문에 간접 프리킥이 바로 골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내용도 헛발질해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고요. 방금처럼 간접 프리킥이 만약에 관동대학교 골문으로 들어갔으면 관동대학교 골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간접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선수들도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동료들한테 골 넣으라고 준 건데 그게 또 바로 들어가면은 골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간접 프리킥을 해서 첫 번째 터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 골문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크로스가 그러나 바로 슈팅. 글쎄요, 확률을 좀 높은 쪽으로 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슈팅보다 크로스가 득점 확률이 좀 더 높았죠. 반대쪽에 기다리는 선수들도 있었고요. 자, 그라운드를 주목해 보시면 딱 봐도 인천대학교 선수들이 좀 크거든요. 자, 이번에도 지금 이 장신 선수를 저 앞에까지 끌어다 놨으면은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이윤규 골킥이 조금 잘못 맞았어요. 자, 지금은 경쟁력이 있죠. 자, 지금은 몸싸움 2명의 20번 선수가 몸싸움을 한번 펼치면서 볼을 확보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재광 선수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대면서 이지편 선수를 이겼다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일단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코너킥을 내줬기 때문에 비겼다고 할까요? 여기서 관동대학교가 살리면 이진표 선수가 이긴 거고 인천대학교가 막아낸다면은 이재광 선수가 이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수비는 위기를 넘기면 이기는 거거든요. 자, 앞쪽으로 들어간 선수도 있고 페널티 에리아. 자, 선수 김주빈! 김주빈 관여하지 않는 듯 빙글빙글 돌다가 표범처럼 한 번에 달려드는군요. 이 발로 하는 헤딩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이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신장이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닌데 참 공중볼 잘 따냅니다. 이 발로 하는 헤딩이 욕이 아닙니다. 이 푸더크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욕을 하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발로 헤딩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 축구 팬들이 뭐 TV 보다가 발로 축구하네 했다가 축구 발로 하는 거지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다는데 네. 그 발이 아니고 김준 선수 이 커버 플레이도 그랬고 지금 헤딩하는 장면도 그렇고 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길게 던져봤습니다만 일단 걸렸고, 지금도 파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수들이 항의를 해봅니다만 주심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제발 좀 부탁인데 선수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기 전에 경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나와 있는 법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인데 선수들 심판이 휘슬 불기 전까지는 아무 상황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휘슬이 불리겠죠. 이재광 선수가 자신들 쪽에는 파울을 안 불고 너무 관동대 쪽으로만 부는 것이 아니냐, 박지영 감독도 약간 그런 쪽에 어필을 해봅니다만, 박지영 감독이 있는 곳과 지금 파울이 일어난 저곳은 대단히 먼 거리거든요. 지금은 좀 미는 장면이 있긴 있었는데 몸싸움을 허락하는 정도는 주심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심의 재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파울로 선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킥, 이번에도 짧은데요. 김주빈인데 자, 주심은 살았어요. 다시 한번 슈팅. 오늘 김주빈이 골 넣고 싶어서 좀 안달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자, 네. 지금은 경고가 그렇죠. 나올 것 같죠? 두 선수가 한번 맞붙어 봤습니다만 지금은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간주가 돼서 경고가 나갑니다. 김주빈입니다. 관동대학교 5번이죠. 김주빈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지금은 또 간접 프리킥이 선언이 됐었는데 바로 또 진행을 하네요. 자, 헤딩 다시 한번 앞쪽. 왼발 슈팅. 자, 기회가 날 때마다 슈팅을 때리는 인천대학교 모습은 분명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송승민이 첫 슈팅은 정말 좋았는데 지금 조금 아쉬웠죠. 어쨌든 찬스가 날 때마다 무리하지 않는 한에서 슈팅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대에게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회 골을 터뜨리기 위해서 지금 대단히 앞으로 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떤 박재홍 감독의 스타일과 좀 맞아떨어지죠. 장덕진이 내줬고 조인영이 반대쪽 길게, 최세환이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선수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자, 지금 살았어요. 아직 던지기 공격은 인천대학교입니다. 글쎄요, 길게 던질 선수가 있네요. 지병주죠. 지병주가 그대로 또 길게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깁니다. 자, 살았어요. 뒤죠. 그러나 한 발 앞선 것은 관동대학교였고요. 머리로 장덕진이 건져내는군요. 자, 장덕진이 어쨌든 해결을 좀 해줘야 돼요. 크로스 넘어갑니다. 반대쪽. 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과정. 그 전에 깃발이 올라가 있었어요. 옵사이드군요. 인천대학교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옵사이드를 범합니다. 참 어떻게 깃발은 저보다 항상 이렇게 빨리 보시는지. 이은규 골키퍼의 자, 오늘 킥이죠. 킥이 계속 좀 낮은데 의도된 걸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공중볼. 자, 지금은 이거는 글쎄요. 정승재거든요. 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인규 골키퍼는 골문을 박차고 나와서 팀 동료들을 박재영 다독이고 감독도 있습니다. 지금 안 다치게 하려고 하는데 글쎄, 정승재 선수가 뒤에 따라오는 수비수가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의도적으로 가격을 했다기보다는 시선이 공에 쫓아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선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일단 넘어졌던 선수 일어났고 두 선수도 좀 가까이 붙어서 화해를 하고 있죠. 뭐 만약에 가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를 맞았으면 유병 선수 못 일어나죠. 큰 부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알기 때문에 또 이은규 골키퍼도 멀리 나와서 동료들을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번엔 왼쪽 측면인데요. 김윤호 선수가 손을 쓰면서 상대 선수를 좀 괴롭혀봤습니다. 지병주가 기가 막히게 알고 돌아섰거든요. 그렇죠. 예측을 했죠. 이번에는 김윤호의 파울이었습니다. 김윤호 선수가 좀 속상했나봐요. 아이 참 뭐 이런 말을 한번 해보는데. 자, 인천대학교 선수들
한 골. 지금은 권혁관 선수의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자, 저렇게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던져버렸습니다. 주병주가 상대 진영 넘어가서 한 10m 정도 되는 지점인데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대학교도 지금 장신이 들어가고 있죠. 후반전에 이렇다 할 찬스를 좀 만들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찬스 한번 살려봐야겠습니다. 붙여주죠. 헤딩. 돌려놨습니다만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돌려놨으면 장덕진에게 기가 막힌 연결이 될 뻔했거든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18분, 19분, 20분 남은 시간은 이제 한 7, 8분 정도가 이제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앞선 두 경기가 지금 1대0으로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고재혁 감독이 3백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거든요. 경기를 좀 그대로 잠그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인천대학교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마네골을 좀 터뜨려야겠습니다. 자, 천천히 올라오면서 툭 찍어 차주는데 일단 측면까지 최세현에게 연결되기 전에 먼저 걷어냈고요. 다시 앞쪽. 권혁관 뒤쪽에서 푸싱 파울이 있었습니다. 박재영 감독이 좀 화가 났어요 지금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측면으로 옵사이드 나가는 아니에요. 좀 늦어 보이는데 다시 한번. 그러다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최세환. 이태영이 저기까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주는군요. 지금 뒷발이 올라갔어요. 던지기죠. 지금은 터치아웃을 선언했고 인천대학교의 던지기 공격입니다. 이태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1학년 선수 답네요. 아직 앳된 얼굴이 좀 남아있는데, 그렇죠. 전반 초중반까지 조금 흔들리다가 이제 전반 막판 들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정감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형들이 도와주니까 막내들은 힘이 나거든요. 사실 편하죠, 막내가. 지금 옵사이드 아니고요. 그러나 그대로 끝줄라 밖으로 나가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없는데 권혁관이 오늘 얼마나 뛰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라운드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등번호가 13번이죠? 연상되는 선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박문성 해설위원이 박지성 선수가 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라운드 안에 박지성 선수 발에 잉크를 묻혀서 찍어 놓는다면 안 찍힌 곳이 어디 있느냐. 김일호인데. 자, 지금은 수비가 좋았어요. 지금도 지병주의 좋은 수비. 좋습니다. 박동훈의 오른발. 왼쪽 포스트를 살짝 벗어나고, 지금은 글쎄요, 김윤호가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육경련이 일어났어요. 자, 넘어져 있는 선수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박동훈 선수의 치고 나오는 그 모습. 측면 풀백 선수인데, 오른쪽 측면을 맡아보고 있는 선수인데 대단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슈팅까지 마무리를 또 하고 내려오죠. 커트도 좋고 슈팅도 좋았습니다. 정말 살짝 벗어났거든요. 자, 지금 이제 김윤호 선수는 나왔고요. 관동대학교가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7번에 손설민 선수가 들어갔고 8번에 김상준 선수를 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윤호 선수를 빼주는 줄 알았는데 김상준을 빼주네요. 자, 그러면서 김윤호 선수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고요. 고지욱 감독에게 작전 지시를 살짝 듣고, 아주 잠깐 듣고 그라운드 안으로 투입이 됩니다. 관동대학교 팀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 머리로 걷어냈고, 7번 손설민 김일호가 투입되자마자 볼을 한번 위험지역에서 걷어내주는군요. 최세환 좀 높았죠. 김일호 선수가 또 한 번 넘어지는 모습인데, 압박은 다 같이 해야죠. 뒤에 있는 선수를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장덕진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뒤쪽에서 그대로 진행이 돼 있고요. 반대쪽 가슴으로 트래핑. 자, 지금 손을 등지고 있고, 이 내주는 패스가 좋지 못했군요. 다시 한번 뒤쪽 하이로 오늘 경고 한 장이 있습니다. 잘 피했죠. 지금은 걸리지 않았어요. 왔어요. 이진표.
이진표가 볼 처리가 조금 늦어요. 전반전부터 저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뒤쪽에서 잘 밀고 올라왔습니다만 유병원의 의도는 여의치 않았고 측면 쪽으로 갑니다. 자, 빠졌습니다. 장덕진 마무리해야죠. 뒤쪽으로 내줬고요. 뒤쪽에서 왼발 한번 쳤고요. 오른발! 정면!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장덕진이 슈팅감이 너무 늦었는데 이찬동이 결정적인 슈팅을 이윤규가 잘 막아냈습니다. 장덕진이 슈팅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뒤로 내준 것이 오히려 약이 됐어요. 유병훈이 이번에는 밀고 올라가죠. 지금은 이찬동의 왼발로 한번 접는 과정. 반박자 빨랐습니다. 이번엔 권혁관입니다. 권혁관의 오른발. 이번엔 좀 여의치 않았군요. 자, 이윤규 선수 원샷 잡으니까 권혁관이 또 바로 슈팅까지 날려봤어요. 양팀 일진 1퇴. 후반전 전반전은 글쎄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후반전은 이제 승부를 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고 있는데 이태영이 앞쪽으로 내줬고 김윤호가 뛰는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의치 않고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지병주가 오늘 왼쪽으로 온 김윤호를 맞아서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군요. 이태영 앞쪽. 좋습니다. 좋은 패스죠. 자, 권혁관이 좋습니다. 이진표 오른발! 이거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관중들이 저희들의 할 말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축이죠. 완전히 밖에다 공을 찼습니다. 권혁관이 얘따 먹어라 그러고 갖다 줬거든요. 지금 뭐 숟가락을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단독 찬스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거든요. 먹기 싫어요. 그리고 내다 버린 것 같습니다. 수비가 쫓아오는데 본인이 여유를 가졌으면 마무리를 해줬어야 됐는데 지금 아쉬웠습니다. 앞쪽으로 접고 들어가는데 슬라인 태클 살았어요. 옵니다. 왼발로 넘기는데 반대쪽. 그러다 이태영이 거기에 있군요. 일단 측면으로 내차면서 한 번의 위기를 넘깁니다. 최세환 앞쪽으로 다시 한번 최세환의 크로스. 그러나 이윤규가 가볍게 처리를 하고요. 자, 저희가 보내드렸던 경기에서 유독 앞서고 있는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 못했다가 뒤에 일격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독 많았죠. 이 관동대학교도 지금처럼 좋은 찬스 살리지 못하면은 되려 인천대학교 길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앞쪽 헤딩. 작은 선수들끼리 한번 맞붙어 봤고요. 권혁관이 볼을 확보하는 방법을 아는군요. 김현호가 찍어 좋습니다. 안쪽 키를 넘기지 못했군요. 다시 한번 헤딩. 왼발 걸리지 못했습니다. 김진우가 끝까지 한번 경험을 붙여봤습니다만 이것도 빠졌어요. 넘어갔어요. 김주빈이 오늘 실수를 결정적인 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너무나 결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건동대학교가 2명의 선수를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군요. 말씀해주신 19번의 이재범이죠. 이재범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뚫렸어요. 이진표는 빨리 연결을 해주고 그렇죠. 본인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측면으로 나가는 게 짧군요. 12번 서보민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또 넘어져 있는데 자, 이번엔 권혁관이 직접 이번에 측면 이태영이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이태영 왼발 일단 수비 맞고 꺾였고 뒤쪽 지병주가 팀의 3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이태영 선수가 조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저런 태클은 팀에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하지 말아야 될 태클을 했습니다. 지금
인천대 벤치에서도 지병수 선수 보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진표를 빼주네요. 골 잘 넣을 수 있는 이재범 그리고 공 잘 차는 서보민을 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죠. 볼이 완전히 나갔는데 오른발을 걷어차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가격하려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태영도 지금 항의를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관동대학교 팀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자, 2명의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관동대는 4명의 선수를 교체했고요. 12번 서동희, 인천대학교는 3명의 선수, 19번 이재범 선수가 유리그는 아시다시피 5명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관동대학교는 이기고 있을 때 인천대학교가 경기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골이 필요합니다. 유병훈이죠. 유병훈이 바로 붙여주는데 뒤쪽. 어, 어허. 지금은 의도치 않은 어떤 모습이 나왔는데 본인도 쑥스러워 웃는군요. 김상민이죠. 쐐기골을 의도치 않게 넣을 뻔했습니다. 자, 인천대학교도 4번째 선수 교체 29번 최세환을 빼고 17번이죠. 17번에 안현 선수를 투입합니다. 최세환을 오른쪽 공격수로 투입을 했는데 이태영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지 못했어요. 29번 최세환 글쎄요, 이태영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이태영이 그만큼 안정감을 찾았다는 얘기도 덩달아 되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김주빈인데 의도치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2번이나 좀 실수를 좀 했었어요. 수비수는 말씀드렸죠.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욕먹거든요. 본인이 굳이 튀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실수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태영이 이재범을 바라보는데 지금 두 선수가 서로 밀었군요. 좋습니다. 지금은 오랜만에 조인영이 보입니다. 왼발 넘어가죠. 뒤쪽에 자, 걸렸어요. 접고 왼발! 장덕진에 가기 전에 유병훈이 먼저 걷어냅니다. 이윤괴 공이에요. 이윤은 수호신입니다. 이재범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날아다니고 있죠.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접고 김주빈이 또 굴절까지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장덕진에게 가기 전에 먼저 유병훈이 걷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자, 고재욱 감독도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실점했으면 경기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내 앉아있던 고재욱 감독이 지금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인천대학교 공세도 무섭습니다. 장덕진이 뛰고 있군요. 경쟁 상대는 김주빈입니다. 골 빼냈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장덕진 뒤쪽으로 이찬동. 앞에 있는 권혁관을 너무 의식한 것 같아요. 저런 장면 나오면은 이 골대에 옮겨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골대 파악이 미처 안 됐어요. 본능적으로 슈팅을 때렸는데 반대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그나저나 장덕진과 뒤쪽으로 넘어오는 이찬동, 이 2명의 콤비 정말 좋은 슈팅을 한 차례 만들어냈었고 지금도 또 그 콤비에 의한 슈팅 물론 많이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슈팅 자체를 내주고 있다는 것도 관동대학교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서보민이죠. 일단 뒤쪽 이찬동이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얼굴에서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권혁관인가 이재범이죠. 지금은 오히려 권혁관 쪽을 좀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뒤쪽 서보민이 낙하지점을 조금 잘못 파악했고 두 선수 머리 다시 한번 뜨는데 일단 장덕진이 안전하게 빼줍니다. 찍어 차주죠. 지금은 부심이 아주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장덕진이 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받으면 옵사이드였을까? 그러나 부심은 쫓아가면서 옵사이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도 볼 컨트롤이 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서 조금 왼발에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옆줄 바깥으로도 나갔고 손설민이 괜찮은 것 같죠? 아직까지 좀 엎드려 있는데 서보민이 일단 먼저 볼을 걷어냈고 권혁관이 이제 동료 선수를 위해서 볼을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왼발 쪽인데요. 사실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허벅지 쪽을 좀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줬고
순간적으로 이 무릎이나 허벅지, 무릎과 허벅지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 대단한 통증이거든요. 저희 그 딱딱한 무릎에 허벅지를 맞으면은 정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허벅지는 그 사람의 급소 중에 하나거든요. 또 무릎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딱딱한 부위 중에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일격을 또 날릴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실 뭐 축구 선수에게는 정말 다반사로 일어나는 무릎과 허벅지의 충돌일 텐데요. 아무리 맞아도 적응이 안 되죠. 이게 좀 악의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반칙 있죠? 이 무릎으로 허벅지를 유독 가격을 잘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 만나면 공격수들 정말 고생합니다. 깁니다. 대단합니다. 아까 지병주 선수가 먼 던지기를 한번 보여줬는데 지금은 서보민 선수가 아주 맘먹고 조금 더 멀리 던져주는군요. 인천대학교가 긴 스로인 보여주니까 고지혁 감독이 이거 보라고 투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멀리 나가지 못했고 지금은 서보민 선수의 파울이죠. 후반전 파울 개수는 줄었고 슈팅 숫자는 늘어가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라운드의 몰입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 후반전입니다. 일단 양팀 자 헤딩 코너킥 코너킥이에요. 선언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양팀 벤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썼거든요. 이제 그라운드 안에 있는 22명 선수들한테 결과를 맡겨놨는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장권 주심이 봤군요. 이윤규 골키퍼와 그 앞에 서 있는 선수죠. 16번의 손승민 선수. 두 선수의 몸싸움을. 골키퍼를 시야는 방해할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어요. 뒤쪽에 또 넘어지는 선수가 있는데 주심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 행위가 일어난다면은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죠. 좀 짧아요. 자, 역습입니다. 반대쪽에 이재범이죠. 권혁관이 크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재범 왼쪽도 있습니다. 왼쪽에는 박동훈이 왼발로 크로스. 아하. 다소 좀 의도적으로 골문으로 붙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나 윤평국 골키퍼가 눈치를 일찌감치 챘고요. 조인영이 어느새 또 오른쪽으로 와 있군요. 김주민 좋습니다. 조인영 중앙으로 넘어 들어가고 있고 중앙에서 다시 한번 조인영 왼발 슈팅. 자, 인천대학교가 슈팅을 시도하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무리였어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넘어져 있는 선수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금은 특별한 부딪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좀 몸에 좀 무리가 좀 온 것 같은데요. 내일 포천으로 가죠? 빅뱅입니다. 여기도 이 경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경기를 해야 되는 팀들이 만났습니다. 포천은 지금 12경기 현재 무패, 성인 리그에선 유일한 무패입니다. 무패팀입니다. N리그, K리그 다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뉴리그와 챌린저스 리그밖에 없죠. 포천이 지금 무패를 달리고 있고 서유는 이제 분위기를 좀 타는 시점인데 내일 글쎄요 비보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내일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서유는 장학경 선수가 오지 못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 김강남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경기 부상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막판에 좀 부상이 있으면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저희가 중계로 보내드렸었는데 관중들의 경기에 대한 몰입도가 대단하죠. 한번 어떤 중요한 장면이 일어날 때마다 이 뉴리그 치고는 많은 관중이 지금 경기장 주변에 들어앉아 있는데 강릉이 사실 축구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좋은 축구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드밴테이지를 주려고 하다가 자, 지금 본인이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네요.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조인영 선수인데 쥐인 줄 알았는데 쥐가 도망을 갔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범 선수가 그라운드 바깥으로 강하게 한번 걷어찼는데 그 앞에 관중이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분은 조인영 선수, 이재범 선수의 안티팬이 좀 되지 않을까. 자, 넘어가죠. 헤딩! 이거를 못 맞춥니다. 윤주열인데 오늘 윤주열이 수비에서 좋은 활약 계속 보여주다가 5번째 선수 교체군요. 관동대학교 9번 박동훈을 빼고요. 27번이죠. 허영 선수를 투입합니다. 박동훈이 부상이 있었는데 일단 빼주고 오늘 박동훈이 글쎄요 전반전 관동대학교가 경기를 풀어가지 못할 때 왼쪽에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거든요. 인천대학교 왼쪽 이 최세현 처음에 이 조겸수 선수였죠. 조겸수 선수를 교체로 내보내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교체가 됐습니다. 헤딩 뒤쪽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 뒷발로라도 걷어내보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 조인영 쪽 그러나 김진우가 먼저 앞을 막아서고 있죠. 권혁권이 내줬고 앞쪽으로 경쟁을 붙여줍니다만 윤주열이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인천대학교 공을 좀 아껴야죠. 본인들 좀 그러나 관동대학교도 2명의 선수가 에워싸움에서 파울을 내줄지언정 마음 놓고 볼을 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측면을 사용한 팀은 결국에는 긴 패스가 나가기가 쉽거든요. 긴 패스가 나갈 수 없게 잘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으로 가죠. 안현 빠졌습니다. 나왔어요. 그럼 몸싸움으로 지금은 피지컬에서 좀 밀렸어요. 허형 선수가 제껴지고 나니까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안현 선수를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따라 붙으면서 결국 볼을 따냈습니다. 안현, 허형 외자 이름을 가진 2명의 선수군요. 두 선수가 같이 좀 부딪혔는데 이재범과 윤주열이죠. 지금 뭐 출혈은 없어 보이죠? 출혈이 없기 때문에 경기장 밖으로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공중볼 다툼에서 흔히 일어나는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서로 이제 같이 미는 모습이었어요. 주심의 배려로 물 한 모금 하고 들어와라 라는 얘기를 윤주열 선수가 듣고 그라운드로 금방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윤주열도 이제 문전 앞으로 이 드롭볼로 재기를 하네요. 주심의 재량으로 경기를 끊었기 때문에 드롭볼로 재기가 되겠습니다. 이재범 선수의 폼을 봐서는 전 바로 슈팅 때린 줄 알았어요. 사실 룰로만 보면 슈팅 때려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뭐 페어플레이에 위배된다고 할지언정 룰에는 뭐 저쪽을 맞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합. 선수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 것은 좋은데 부상은 제발 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격이죠? 경고가 나왔습니다. 26번이군요. 이찬동이 경고를 받습니다. 인천대학교 26번 이찬동의 경고. 이렇게 되면 인천대는 벌써 오늘 경기 4번째 경고군요. 예사 축구 규칙을 룰이라고 안 하고 로우라고 하거든요. 이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선수들이 좀 적당히 법을 좀 잘 지키면서 경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냥 가격하려고 그렇죠. 마음 먹고 좀 들어갔어요. 김진우 선수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씩씩하게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를 합니다. 앞쪽 정규 시간은 이제 3분여가 남았고요. 인천대학교는 골을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대 문전을 괴롭히고 있고 상대의 진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찬동 조금 전 경고를 받았는데요. 윤주열이 앞으로 뛰었습니다만 이런 다소 볼은 깊어 보이는데 골퍼를 벗겨낼 수가 없죠. 이윤규도 그렇고 윤평국도 그렇고 오늘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서는 무적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윤규는 지금 상대 결정적인 슈팅 두어 차례를 막아내면서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경기가 막판이 돼가니까 대기심도 지금 추가 시간 준비를 하죠. 헤딩
송승민이 다시 한번 앞쪽 안현 뒤쪽에 송승민 그러나 관동대학교 수비를 넘기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이찬동 헤딩으로 밀고 들어가죠. 멀리 나가지 못했고 다시 한번 이찬동 좋습니다. 오른발. 자 적극적으로 밀고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수비 맞고 꺾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김상민이 잘 높습니다. 막아냈죠. 이태영이 어느새 또 오른쪽으로 가서 수비를 해주고 있군요. 그렇죠. 조금 전에 27번 허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태영은 오른쪽으로 수비 자리를 옮겼어요. 다시 한번 앞쪽 이찬동 헤딩 가슴으로 볼 트래핑 넘겼고요. 이태영이 오늘 자신감이 완전히 올랐습니다. 경기 막판이 돼가면 돼갈수록 말이죠. 정승재가 계속해서 뭔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질 예정이군요. 전반전에 끊긴 시간에 비해 추가 시간이 적었죠. 근데 이 전반전의 시간을 안 줬다고 해서 후반전에 더 줄 수는 없는데 후반전에도 끊긴 시간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4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걷어내는 것이 잘못 맞았고 송승민 앞쪽 크게 열어주는데요. 윤평국 골키퍼가 멀리까지 나와서 안전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재범 골키퍼는 헛발질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자, 몸싸움으로 봤죠. 권혁관이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손을 썼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 100% 파울인 거는 다 지금 프리킥을 주거든요. 인천대학교 벤치에서 계속해서 좀 항의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선수들도 동요될 수가 있어요. 추가 시간 4분을 화면으로 확인하셨고요. 프리킥 넘어가죠. 헤딩. 자, 살았어요. 오른발! 이게 정말 끝까지 안 걸리네요. 지금은 유병훈 선수죠. 유병훈 선수가 수비까지 내려와서 지금 출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의 강력한 슈팅을 지금 앞면으로 막아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고재욱 감독이 화가 좀 났는데요. 지금 경기 막판 조금 전 같은 슈팅 내주면 사실 관동대학교 오늘 승점 1점밖에 못 가져가요. 그리고 이 고재욱 감독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 선수들 인성이거든요. 경기 지연 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했죠. 자, 지금은 페어플레이 안 하죠. 다시 한번 지금은 이윤규 골키퍼가 항의를 하는 것은 자신을 잡았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높게 올려줍니다. 신장에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 올려줘요. 때려야죠. 쪽에서 이게 맞고 또 꺾였는데 이윤규가 달려가서 처리를 합니다. 유병우는 복귀를 했어요. 일단 코를 맞고 응급처치를 하고 들어갔고요. 지금 유병훈 선수 한 선수가 관동대학교로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수비수가 영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 수비수와 공격수가 비슷합니다. 송승민. 자, 오른쪽에 열어줘야죠. 좋습니다. 지병주 올라왔어요. 뒤쪽에 있습니다. 좀 길었는데 조인영이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시도가 진짜 왜 나오지를 못했을까요, 인천대학교? 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불꽃 튀는 2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경기 전에 저희가 이윤규 골키퍼를 만나봤는데 오늘 이대로 끝나면 저는 이윤규 선수도 만나보고 싶거든요. 정말 이윤규 선수 만나봐도 좋을 것 같고 유병훈 선수 만나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인천대학교는 힘을 좀 내야죠. 그렇습니다. 2분이라는 시간이 어쨌든 남아 있습니다. 유병훈이 오늘 뒤에서 살림꾼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등번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용래 선수를 좀 연상시키게 하는데 앞으로 길게 김진우가 자, 이제 거의 그치죠? 뭐 마지막이에요. 정말 깁니다. 윤평국 골키퍼 지병주
저런 긴 골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긴 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려라 붙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글쎄요, 세트피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 일단 한번 볼까요? 헤딩 다시 한번 멀리 나가지 못했어요. 오버헤드 머리 킥까지 뒤로 나왔습니다.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붙여주는 이재광. 이태원 영리합니다. 패스도 좀 정확하지 못한 인천대학교. 자, 이제는 정말 마지막에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득점 실패하면은 관동대학교 오늘 경기 가져가게 됩니다. 자, 두 명 사이 관동대학교가 걷어내는데 발이 일단 높았습니다만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자, 경기가 이대로 반대쪽 서보민. 서범이 본인이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번에는 반대쪽에 이재범인데 왼발 벗어나는군요. 뭐 축포를 쏘진 못했는데 사실상 경기 종료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시간은 일단 확실히 벌었어요. 고재욱 감독의 화면이 고재욱 감독이 화면에 잡히고 있고, 주심의 휘슬. 경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경기가 저는 PK로 끝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김윤호의 영리한 플레이가 오늘 경기 달랐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전반전은 전반전 나름대로의 재미가 분명히 있었어요. 서로 알아가는 그런 탐색전도 있었고 또 치열하게 치고받는 모습도 있었고요. 하지만 후반전 역시 축구는 골이 나야 재밌습니다. 이 한 골 난 다음부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대학교가 줄기차게 공격을 했는데 어쨌든 김주빈, 김성민 이 두 선수가 결국 막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은규 골키퍼의 선방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사실은 거의 골이나 다름없는 찬스를 두 번 이상 막아냈는데 결국엔 오늘도 결국 한 골차로 갈렸거든요. 이 악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3경기를 치는데 3경기가 모두 1대0 경기였군요. 관동대학교가 승리를 했습니다. 고재욱 감독 하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다솔 연구 오늘 맨오브 매치를 뽑아서 그 선수와 함께 대화를 한번 이어가보죠. 하이라이트 장면 잠깐 만나보신 후에 저희는 잠시 후 인터뷰 장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승장이죠. 관동대학교 고재욱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경기 하셨습니다. 좀 힘드네요. 부상자도 많이 생기고 이거 힘듭니다 요즘.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지난 경기 승리에 이어서 2연승 가져가셨습니다. 원동력이 있다면요? 조1위로 나가다가 한 3게임 정도 경기력이 좀 안 좋았습니다. 6, 7, 8라운드 좀 그랬어요.
전국체전 예선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이 그게 집중력을 하다가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다운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뭐 한 2연패 정도 하다가 지금 2연승을 했는데 오늘 경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홈에다가 홈에서 지는 경기를 안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었는데 오늘 또 상대가 저번 경기에 저희들이 어제 가서 1등을 이겼습니다. 인천대학 가가지고 상대도 오늘 좀 만만치 않게끔 어펜스를 놓는 바람에 오늘 사실 조금 그 조언으로 좀 들어서면서 상대의 역습을 이용을 해라 했다는 것이 선수들한테 주 포인트를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좀 작전에 전술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천대학이 홈에서 1등을 해서 기분 좋습니다. 다음 경기 잘할게요. 자, 다음 경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음 경기 제가 스케줄 또 여쭙고 인터뷰 오늘 마치죠.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가 지금 현재 조 2위예요. 승점이 18점인데 오늘은 성균관대가 졌으면 이제 양 팀이 승점이 이제 동률이 되면서 꼴등실 차를 따지게 됐는데요. 전반기에 한번 붙으셨어요. 0대 0입니다. 이번엔 이기셔야죠. 뭐 주불 어예 가가지고 0대 0 비기서 왔으니까 다음 경기 홈에서 꼭 이겨야죠. 아마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선수들한테 전술의 전략의 어떤 거 조금 더 포인트를 좀 더 주고 한다 그러면 상대 무난히 홈에서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이길게요. 좀 잘 좀 봐주세요. 다음 경기 마저 이기면 조 1위로 올라가는 관동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다음대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관동대학교 고재욱 감독 만나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PK 주인공이죠. 유병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동료 선수가 얻어준 PK 부담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결승골이 됐잖아요. 찰 때 느낌 어떠셨어요? 한 골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넣는 거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생각 때문에 좀 부담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신경전은 조금 오래 펼쳤습니다. 윤평 골키퍼하고 조금 눈싸움을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차기 전에 어떤 생각하셨어요? 원래 차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차야 돼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었던 결과가 참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1대 0. 자, 2연승 이어갔는데 끝나고 이제 선수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잖아요. 오늘 경기 잘된 점 하나, 못된 점 하나 좀 짚어주신다면요. 잘된 점은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경기를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후반전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떨어져서 그런지 후반에 계속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체력적인 부분 뭐 여름방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보완이 되겠죠? 네. 오늘 살림꾼으로는 톡톡히 해주셨습니다. 이다솔 위원 얘기는 그 국가대표 이용래 선수가 많이 생각이 난다는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보여준다는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래도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플레이만 본다면요? 저도 그게 꿈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더 한 발만 더 올라가 쓰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이용래 선수처럼 멋진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선수를 제가 미리 인터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팬들 많이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매 경기 때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홈경기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홈경기죠. 성균관대의 경기예요. 그 얘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마치고 그 얘기하고 그리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홈에서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전체 다 11명이 다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네요.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제발 부탁인데 다치지 마십시오. 네. 앞으로 더 좋은 더 발전하는 유병 선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십시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다솔 위원 모시고 오늘 경기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선수들이 참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대단히 좀 지금 뒤에서 그 천막 해체 작업을 하고 있죠. 좀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다솔 위원 오늘 경기 총평을 하신다면요. 일단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기대했던 매치업만큼 경기력도 재밌었고 뭐 골도 나왔고 경고도 나왔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는데 앞으로 두 팀이 일단 오늘 경기가 갈렸기 때문에 좀 한 팀은 조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인천대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수도권 서부리그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다른 경기장 소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위 홍익대학교가 19점 그리고 관동대학교가 15점이었거든요. 오늘 승리를 했기 때문에 1점 차까지 따라 붙었고 홍익대학교가 만약에 패했다면은
정말 이제 승부는 정말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서부리그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지금 4장 그리고 5, 6위가 플레이오프에 가서 결정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6위 안에는 들어야 왕중전에 진출을 할 수 있거든요. 뭐 한양대, 동국대, 성균관대 뭐 하나 빠지는 학교들이 없는데 그렇죠. 정말 이 죽음의 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방학 이후가 더욱더 기대되는 수도권 서부리그입니다. 다음 주 유리그도 제가 알기로 용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경기로 알고 있어요. 그 치열한 현장 속 다음 주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1라운드 경기 관동대학교가 인천대학교를 홈에서 1대0으로 물리쳤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이다솔 위원, 캐스터 김재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